네, 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반전된 모습이죠. 코스피가 무려 3.7%나 급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4%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일단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빠른 조정의 극복이 매우 긍정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인버스 쪽 투자를 어제 많이 했었는데 계속 맞추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엿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빅 엿을 금융투자가 먹었다는 이야기, 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5%, 3.6%대. 일단은 21선 위쪽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나 지지선 계속 받고 있어, 지지 계속 받고 있어, 이런 느낌들 계속 주고 있거든요.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부담감 정도는 많이 감경이 된 상태이긴 한데요. 여전히 이제 그 급등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부담감이 가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 쪽으로 연결하시기보다는 횡보 아니면 조금 소폭 조정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일단 지지가 된다라면 2150에서 2100포인트 사이 이 구간이 튼튼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아니라 21선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장기 이평선까지 같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마도 지지선을 조금 더 강하게 형성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상승 출발, 그 이후에 이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어간 시점에서 보통은, 뭐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변화가 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약간 공포감이 있어야 되는 시장인데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물론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거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이러한 형태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시장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수급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또 수급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끌고 가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오늘 저가라고 봐야 되겠죠? 2080포인트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수급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지금은 순매수로 들어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요? 2080포인트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래로 가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이 매수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조금 더 빠르긴 한데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쪽엔 상한가도 많고요. 그 다음에 흐름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지금 상태가 약간은 지금 지지선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항을 업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지지는 좀 멀리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거나 버텨주는 형태의 모습을 한다라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개별주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인 차익 매도 또 이렇게 갈아타기 이런 손바뀜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계속 좀 압박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주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살짝 들어와서 뭔가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국면을 좀 보니까
약간 과매도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힘이 워낙 세게 밀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황 자체는 분봉상에서도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더 올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유지해도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시장을 조금 편히 지켜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지금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을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아침 시점에서는 매도 흐름이 나타났죠. 뭐 시장에 별로야 또는 상승했지만 다시 밀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이후에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다시 이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상향 쪽으로 살짝씩 방향을 또 틀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게 되면 오늘은 상승세를 더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상승 패턴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 매수가 들어갔는지 또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금 쪽 볼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코스닥 쪽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거래소 쪽을 보게 되면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켜주고 외국인이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 수급 포지션만 유지가 되더라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엿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엿을 먹었냐면 어제 이제 인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보통 이 정도 강하게 떨어지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뭐 3%대 상승이 빵 하고 터져버리니까 손실이 제법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 물량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은 이제 방향 포지션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약간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동안 많이 헤쳐먹었으니까 네, 조금 잃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번엔 개인들이 레버리지 쪽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무려 1조 2천억이었어요. 어제 들어온 게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수익으로 연결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대동단결이었을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기관들은 엿을 먹었고 개인들은 환호성을 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종목들 사고판 내역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거죠. 어제 거 보시면은 기관들 인버스 쪽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인버스 곱하기 2 그다음에 인버스. 근데 코스닥 선물 이런 것들도 매수했기 때문에 약간 해치성 물량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버스 쪽에 투자한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명 잘린 거 아니야? 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인버스 투자가 있었지만 뭐 그 제가 어제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대형주 쪽에는 일단 상승 베팅을 하면서 인버스를 같이 들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해치성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맛보기만 좀 보자. 그래서 어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가 어제 보면은 레버리지 쪽에 매수를 많이 해줬죠. 인버스 다 갖다 팔고요. 그래서 고퍼스도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가 됐으면은 아마도 그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제 손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기관들 일단
기관계로 보면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매도를 조금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야기인데요. 뭐 조금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레버리지나 이런 쪽 투자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상황만 좀 보게 되면 일단 그 저점으로 질러 놓은 거 손해가 좀 나왔겠지만 그냥 일단 버텨보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후쯤 돼 봐야지 아마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순매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약간 좀 애매하죠. 이렇게 지지선 밑에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금 애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질로 오늘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네요. 하이트질로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MTN에서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네, 괜찮네요. 네. 자,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 보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침에 사실은 시장 방향성 결정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은근하게 달궈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와, 이런 SDI 이런 종목들 매도가 지금 일단 기관하고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약세를 좀 보일 것도 같았는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마이너스, 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제 적당히 내렸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지지선까지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침에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양봉이 들어갔다라면 확실하게 반등 나옵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 저점권에 있긴 합니다만 데드크로스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망세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가 버린 상태에서는 매도가 들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지선과 가까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과 가까워진 그 시점에서는 버티는 거예요. 주가가 반등 나올 때까지. 대신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섣불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해소할 때까지 시간이 약간 걸릴 텐데 그것이 해소되는 모양새 뭐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 바뀐다거나 아니면 추세가 더 상승을 해가지고 뭐 53,000원 54,000원 다시 가격대를 회복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또 매수 의견을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 그냥 버티는 거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확실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는 이제 공포감이 좀 작용을 했었다라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좋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중국 쪽은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 쪽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준다라면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 2차 확산되면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방역 안에서 그 통제가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호재성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경기 부양이 들어오게 됐는데 악재는 제한적이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처음에 겁먹고 도망가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우상향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동성을 조금씩 잘 이용해 보시면 더 많은 수익으로 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장중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이 코스피의 지지선 깨지는 여부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입장이고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죠.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이제 2080은 뭐 잘가가 됐죠. 근데 거기까지는 갈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즐기시는 것도 맞아요. 주가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언제든지 바뀌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는 약간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요 상승하고는 있지만 급등보다는 횡보나 조정이
더 중요시되는, 더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계와 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에 대해서 주의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나머지 시장 변화는요, 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